그 내용에 대해서 이건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밥이라도 사면서 들어보고 싶은 내용이 여기 다 있었구나, 이게 정말 맞구나 라는 거. 반갑습니다. 빌딩과 기업을 모두 발전시키는 성장 전략가 황 소장입니다. 오늘은 의사의 200억 강남 빌딩 마스터 플랜이라는 책을 썼거든요. 그 책에 대해서 오늘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쓰시게 되신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뭐 지리산을 올라간다고 해. 그럼 이미 올라가 본 사람한테 얘기를 들어야 그거에 대한 준비를 할 거 아니야. 장터목 산장까지 내가 올라갔었거든. 장터목 산장이라고 있으니까 당연히 산장 가면 뭔가를 팔 줄 알았어. 그게 아니야. 벽만 있는 그냥 건물이야. 내려오면서 고생을 엄청 했어. 다행히 문제없이 내려왔으니까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건데, 뭔가를 알았으면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야. 내가 그때 산에 올라갈 때 입구에서 어떤 분이 그랬어. 지금 올라가면 오늘 못 내려올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야. 안 내려올 거예요. 산장에서 잘 거라고 생각했거든. 의사분들이 200억 자산을 이루고 싶은데, 그리고 200억짜리 강남 빌딩을 갖고 싶은데, 뭐 자산이 총 자산이 될 수도 있고 순자산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책의 내용에 보면 처음에는 총자산으로 만들었다가 그 뒤에 순자산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적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내용을 지인이나 아니면 선배나 아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얘기해 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되기가 참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찾아오셔서 상담을 하고, 지금까지 의사분들 300분 이상의 상담을 했었고, 지금까지 상담 오셨던 분들은 다 그 정도의 목표를 갖고 있으셨던 분들이고, 단계를 지금 밟아가고 있으시거든요. 그리고 이미 그렇게 되신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 얘기를 제가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어디 가서도 듣기 어렵고, 이 내용대로만 한다면 200억 강남 빌딩을 갖는 거는 당연히 할 수 있고, 자산 200억을 이루는 것도 당연히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로드맵은 그냥 정확하게 제가 써놨어요. 있을 수 있는 경우의 수들까지 다 해놨고,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된다, 그리고 사람마다 어떤 것을 먼저 시작해야 되는지까지 제가 다 써놨어요. 이 마스터 플랜이라는 게 하나의 플랜이 아니고 6가지 루트가 있단 말이에요. 그 6가지 루트는 처음에 뭘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다음 단계가 조금씩 달라요. 근데 최종 목적은 다르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지리산을 올라간다고 치면 입산을 어디로 하느냐에 따라서 올라가는 루트는 다를 거잖아요. 근데 최종 목적지는 정상이잖아요. 이 책에는 그 내용이 다 담겨 있어요. 근데 그게 그냥 그럴 것 같아 이런 게 아니라 다 확인된 내용들을 제가 써놓은 거란 말이에요. 200억 강남 빌딩 갖고 싶은 분들이라면 이거 반드시 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어요. 주위에 친한 의사분들, 친한 선배들, 아니면 뭐 친한 교수님들 중에 200억 강남 빌딩 갖고 있는 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많을 것 같지만 되게 적어요. 갖고 있는 분한테 그 얘기 직접적으로 내가 다 물어볼 수 있다, 그런 정도 관계다. 그렇다면 그분은 아주 운이 좋은 거고, 대부분 그렇게 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적어 놓은 거예요. 누군가는 200억 강남 빌딩 내지는 200억 자산을 달성할 수 있는 여건을 갖고 있는데 거기까지 못 가고 그냥 멈추는 경우도 아주 많아요. 그게 왜 그런지도 써놨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갈 수 있는지 내용을 다 제가 적어놨단 말이에요. 아주 놀라운 사실은 제가 이 책을 무료로 지금 배포하고 있습니다. 연금형 부동산 연구소 카페에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으니까요. 이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꼭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어요. 왜냐면 의사인 분들만을 대상으로 해서 책을 썼다? 그런 책도 매우 드물어요. 저도 그런 책들 많이 찾아서 봤거든요. 극히 드물고, 정말 의사의 사정을 다 알고서 쓴 경우, 그리고 실제 사례들을 넣어서 쓴 경우, 그리고 실제 사례를 넣었다고 해도 한두 개 정도 들어갈 수 있지만, 제가 수백 명의 의사분들, 그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는 분들을 내용을 정리해서 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사인 분들이 모두 다 소득이 높은 건 아니잖아요. 소득이 낮은 분도 있고, 중간인 분도 있고, 높은 분도 있고, 최고 소득인 분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정도를 이루기 위해서 어느 정도 소득을 하고 있는 분들을 기반으로 해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목표가 있다면 당연히 이 내용을 보셔야 되고, 머릿속에 정확히 그 로드맵이 구상이 되실 거예요. 의사인 분들뿐만 아니라 소득이 어느 정도 높아지게 되면 집을 사고 나서 목돈을 어느 정도 모은 다음에는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거기서 그냥 정체돼 있단 말이에요. 서울에서 부산 가려고 하는데 대전 휴게소쯤 와가지고 다 만나서 정모하고 있어요. 여기서 뭐가 맛있지? 뭐 누구 거는 뭐가 어떻게 좋고, 뭐 누구 집은 뭐가 좋고. 거기서 시동 걸고 그 차 안에 타서 에어컨 틀고 히터 틀고 거기서 기름이 소진돼서는 안 되거든요. 우리 목적지를 향해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다 같이 모여 있으니까 이런 건가 보다 하고 있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게 되다 보면 여기서 이제 차의 시동이 꺼지는 거죠. 일정 시점에. 그러니까 200억 강남 빌딩을 갖고 싶거나, 지금 자산을 어떻게 불려야 되는지 고민되시는 분이거나, 아니면 순자산이나 전체 자산을 200억을 먼저 만들어 보고 싶은 분이라면 이 내용 반드시 꼭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연금형 부동산 연구소 카페에 가면 단계별로 정보집을 받아보실 수가 있어요. 활동하는 거에 따라서.
그 정보집 자체도 본인의 강남 빌딩에 대한 안목을 높이는데 아주 많이 도움이 됩니다. 육지 8법칙, 협상의 7가지 원칙, 공사 견적서를 비교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또 받아보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걸 그냥 뭐 제가 경험 없이 쓴 게 아니라 부동산 업계 경력만 거의 뭐 18년, 20년 이 정도 돼가고 강남 빌딩을 직접 사고 짓고 임대관리까지 한 이 경험만 10년이 넘어요. 40개 이상을 사기도 하고 짓기도 했고 임대관리 400개 넘게를 10년 넘게 하면서 쌓인 노하우란 말이에요. 그런 노하우를 그냥 간단 명료하게 제가 써놨어요. 그 정보집들로 인해서 강남 빌딩에 대한 안목을 어느 정도 높이시고 그 다음 의사의 200억 강남 빌딩 마스터 플랜까지 본다면 개념이 아주 정확하게 잡히실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 필요하신 분은 반드시 다운받아서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간단히 목차 알려드릴게요. 1장은 왜 200억 강남 빌딩인가? 2장은 의사의 흔한 착각 3가지. 3장은 200억 강남 빌딩의 실체. 4장은 소득보다 중요한 건 선택의 길. 5장은 50억을 만들지 못하면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는다. 6장은 200억 강남 빌딩으로 가는 선택지. 7장은 의사에게 강남 빌딩은 생존과 자유의 자산이다. 8장은 마스터 플랜 기본편의 마무리. 네이버에 의사의 200억 강남 빌딩 마스터 플랜 검색하시면 저희 연금형 부동산 연구소 안내글이 뜨거든요. 거기에서 목차를 한번 상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그 내용들이 뭐 가감 없이 솔직담백하게 써 있으니까요. 한번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왜 의사에 한해서만 쓰신 거예요? 강남 200억 빌딩을 목표로 하는 모든 분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의사분들이 저희에게 많이 오시다 보니까 그 내용을 좀 더 깊게 다루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의사의 200억 강남 빌딩 마스터 플랜이라고 썼고요. 의사분들에게 해당되는 얘기들이 내용 중간중간 들어있어요. 근데 이제 사업하시거나 다른 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그 내용을 감안하고 보신다면 마스터 플랜을 세우는 데는 아주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정확히 된 것들을 확인하고 정확히 되는 과정을 제가 멘토링해서 쓴 내용이란 말이에요. 실질적인 내용이니까 읽어보시면 아주 공감이 많이 가실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의사들끼리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티 같은 게 있다고 그랬는데 의사들끼리 왜 그런 거를 얘기를 안 할까요? 외부에서 봤을 땐 그럴 수 있는데 실제로는 그런 경우가 극히 드물어. 의사라고 해서 소득이 다 같은 건 아니야. 과도 다 달라. 사는 지역도 다 달라.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속 시원히 그냥 다 오픈해서 서로 논의를 하기가 어려워. 소득이 비슷하거나 아니면 초기에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일정 단계가 넘어가면은 그런 얘기들을 서로 해서는 하기가 참 어렵지. 자랑으로 들릴 수도 있고 처음 한두 번 자랑은 괜찮지만 지속적으로 자랑한다고 느껴지면 그 사람이랑 터놓고 얘기하기 어렵잖아. 자영업자 모임 한다고 해도 자영업자도 소득이 다 천차만별이잖아. 최근에 상담 오신 분이 뭐 월 얼마 버는 사람들의 모임이나 이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고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렇게 되기가 좀 어려워요. 모여서 비슷한 상황 그리고 강남 빌딩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같이 모여서 얘기하면 시너지가 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상황이 다 달라요. 비슷한 것 같지만 다 달라서 만나서 얘기하면 그렇게 공감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거를 다 통역하고 어느 정도는 걸러서 얘기를 해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상담을 오신 분들한테는 제가 좀 더 깊게 디테일하게 얘기해드려요. 왜냐하면 그분 상황에 맞는 얘기들이 있으니까요. 근데 여기서 그런 디테일한 것들을 다 얘기하기가 어려운 것처럼 당사자들끼리 만나도 그런 얘기들을 하기가 조금 쉽지 않아요. 그런 것들을 목적으로 해서 모임을 이렇게 갖는 분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보면. 다 다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책에서는 6가지 루트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상황에 다 적용되는 6가지 루트인 건가요? 너무 천재적이지. 그 여러 상황을 크게 나눠보면 6가지야. 예를 들면 감기라고 치면 코감기, 몸살감기, 목감기, 뭐 두통 뭐 이런 것들 증상이 있잖아. 그 증상별로 치료를 할 수 있는 거잖아. 물론 약은 똑같거나 할 수도 있어. 하지만 증상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는 거잖아. 그거와 똑같아. 보면 내가 어디에 속하는지 알게 돼. 나는 여기서 시작하고 싶다 알게 돼. 내가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는지도 알게 돼. 어디쯤 가고 있다는 걸 알게 된다는 거는 이전에 어떻게 왔다는 것과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를 안다는 거지. 뭐 집 사고 나서 돈 모아서 강남 빌딩 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당사자가 되면 그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다음 단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단계들을 다 정리를 해놨어요. 2장에 의사의 흔한 착각 3가지 중에 나는 돈을 잘 버니 노후도 괜찮겠지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진짜 돈을 잘 버니까 괜찮은 거 아닐까요? 부자의 생각은 비슷할 것 같지만 여건에 따라 달라. 당연한 거지. 여건과 어떤 사람인지에 따라 달라. 근데 그 여건과 어떤 사람인지를 나누는 기준 중에 하나가 나이야. 나이와 지역,
자산을 얼만큼 모았는지 그리고 매달 어느 정도 소득을 지금도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하단 말이야. 예를 들면 돈을 일찍 많이 벌기 시작했어. 30대 중후반에 월 1억씩 뭐 세후 번다고 쳐. 그런 사람 어디 있어요? 있습니다. 초기에는 그런 생각을 갖게 돼. 어리고 내 주위에 비해서 월등히 많은 돈을 벌고 있고 이거 뭐 아무 문제 없겠는데 앞으로 쭉 가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야. 그 시기에. 근데 그게 시기가 좀 지나서 나이가 좀 들면서 생각이 변하는 경우도 있고 안 변하고 꽤 긴 시간 동안 가는 경우도 있어. 병원 운영이 그 사이에 뭔가 변화가 있는 경우도 있거든. 변화라는 거는 더 잘 되거나 안 되거나 둘 중에 하나겠지. 그러면 거기서 또 생각의 변화가 와. 안 됐을 때는 뭔가 준비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더 잘 될 때는 병원만 확장하면 되나? 내지는 이 정도 소득이면 끝까지 가도 문제 없겠는데? 라고 생각할 때가 있단 말이야. 그게 다가 아니거든. 이 다음 더 길게 봐야 된단 말이야, 미래를.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고 무슨 판단을 해야 되는지의 내용까지 있지. 그리고 또 이것도 있죠. 난 이렇게 쭉 가서 벌어서 쭉 생활을 할 거야. 근데 거기에 안정장치가 없어도 돼. 하는 사람은 없을 거란 말이에요. 브레이크는 크게 필요 없어. 엔진에 몰빵할 거야. 뭐 1000마력으로 할 거야. 브레이크는 뭐 나중에 생각해보지. 일단 달려. 사고가 나겠죠? 그쵸? 그 힘을 감당할 만한 안전장치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소득이 많아져서 지출까지 늘어났다고 칠게요. 그럼 지출까지 늘어난 상태에서 안전장치는 뭐냐면 내가 일해서 버는 돈으로 지출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자산을 만들고 그 자산에서 나오는 소득으로 이 지출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 브레이크란 말이에요. 안전장치란 말이에요. 그러면 일이 잘 안 되더라도 문제없이 굴러가는 거죠. 아무리 속도가 빨라도 쓸 수 있다면 문제가 없듯이 내가 지출이 늘어났는데 그 지출을 자산 소득으로 감당한다. 이러면 안전장치죠. 이걸 갖고 가느냐 안 갖고 가냐는 큰 차이죠. 내가 언제까지 일을 해야 돼?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의사들은 안 하고 그냥 평생 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상담하신 분 중에는 나는 평생 일하고 싶다 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아주 늦게까지도 일하고 싶다. 근데 그렇지 않은 분도 있거든요. 그럼 평생 일을 하든 안 하든 안전장치는 필요하죠. 목차에 보면은 그 50억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현금 50억이 꼭 있어야 되는 건가요? 200억 자산을 모으는 데 있어서 50억 없이 어떻게 200억이 되겠습니까? 물론 200억 건물을 처음부터 살려고 한다면 50억이 필요한 거고 내가 100억짜리부터 산다고 하면은 뭐 20억 후반에서 30억 초반 정도가 필요한 거죠. 근데 내가 첫 건물을 200억짜리로 하겠다. 그럼 50억은 만들어야 돼요. 물론 그 50억을 만드는 방법으로 첫 건물을 사서 그 다음 건물을 200억으로 넘어간다. 이런 방법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50억을 모으는 단계는 200억 자산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럼 왜 50억이에요? 대출하고 200억짜리 살려면 50억은 있어야 돼. 평균인 건가요? 그 정도는 돼야 돼. 50억이라고 치면 뭐 70% 좀 넘는 대출이란 말이야. 그 정도 대출 정도는 보편적이지. 보통 70% 대출은 보편적이니까. 근데 그거보다 조금 더 하는 정도. 근데 조금 더 하는 거는 좀 무리지 않아요? 근데 200억에 마음에 드는 건물인데 그러면 그거보다 70%에서 좀 더 하는 건 납득이 되거든. 본인 스스로가. 그래서 그 금액을 해놓은 거예요. 정확히 70% 한다고 치면 뭐 60억 있어야겠지. 200억짜리 건물을 이제 사게 되는데 저 그러면 이제 진료 그만해도 되나요? 안 되지. 뭔가를 획득하고 나서는 그걸 안정화하는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지. 병원을 오픈하고 난 이제 페이닥터를 쓰고 난 안 해도 되나요?랑 똑같지. 안정화될 때까지 본인이 신경 써야지. 건물도 똑같아. 근데 의사들도 그 사업 시스템을 만들면은 좀 들어오지 않을까요, 돈이? 본인이 일을 안 하면 누군가 다른 의사분이 필요한 거지. 그러면 그 의사분이 정말 퍼포먼스를 잘 낼 수 있게 하는 게 이분의 역할이지. 그걸 시스템으로 잡든 어떤 뭐 인간관계가 됐건 어떤 식으로든 그걸 만들어 놔야 그렇게 되는 거지. 7장 3번에 병원은 사업이고 빌딩은 자산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저번에 영상 찍었을 때 진짜 자기가 실력이 좋고 하면은 어디다 개원을 해도 사람들이 찾아오니까 상관은 없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병원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에게 사업 외에 별도의 자산이 필요하단 말이지. 사업만 확장한다. 엄청 위험한 거야. 안전장치가 없이 하는 거야. 사업이 잘 안 됐을 때는 남는 게 없는 상황이 온단 말이지. 실제로 병원을 하시는 분들 중에도 그런 경우가 있어. 집 한 채 있고 병원만 있다가 어떤 이유로 인해서 병원을 문 닫게 된 경우 현금과 집 하나 남아있는 상태가 된단 말이야. 그럼 그때부터는 불안한 생활이 이어져. 그 부분은 꼭 한번 의사분들이라면 그리고 사업하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꼭 생각하셔야 되고 아까 얘기한 게 어디에 병원을 오픈해도 잘 된다? 그거는 이 얘기였지. 그러니까 병원을 오픈하는데 이 병원 건물 무조건 전면에 병원을 오픈해야 되냐 아니면 병원을 한 건물 내에서 전면이 아니라 뒤쪽에 해도 되냐 그거는 이제 이거는 전면을 굳이 더 비싸게 주고 할 필요는 없다.
병원 어차피 찾아오는 사람들이 간판을 보고 다 찾아오는 건 아니고 또 뒤에 한다고 해도 앞에 간판을 쓸 수 있으니까 굳이 여기에 할 필요는 없다 이런 내용이었어. 병원도 당연히 적재적소의 자리가 있지. 모든 과가 어느 자리가 맞다 이렇게 보긴 또 어려워. 과마다 여기는 맞다 안 맞다, 지역적으로 맞다 안 맞다가 다 있어. 자리에 상관없다 이렇게 보긴 좀 어려워. 근데 아까 말한 병원은 사업이고 빌딩은 자산이다. 이거는 정말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그 내용은 꼭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200억 빌딩을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꼭 할 필요는 없습니다. 꼭 하고 싶은 분들을 위한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운동을 한다고 해도 몸을 막 멋지게 만들고 싶어서 다 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마다 멋진 몸의 기준은 다 다르고요. 200억 강남 빌딩을 갖고 싶은 분들을 위한 마스터 플랜이지 의사라면 무조건 해야 된다. 물론 책 내용에 그런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하고 싶은 분들이 보는 거니까요. 그리고 의사인 분들이 그 정도의 건물을 갖게 되면 200억이라고 치면 월세가 대략 4천만 원 중후반은 된단 말이에요. 그 정도면 웬만한 생활이 다 유지가 된단 말이에요. 그 정도 이상 쓰는 분들도 있지만 은퇴 후에 그 정도를 매달 쓰는 분은 거의 없단 말이에요. 아주 안정적이겠죠. 본인의 문화생활이나 생활 수준을 낮추지 않고 그대로 하면서도 매달 돈이 쌓이는 구조일 거란 말이에요. 이걸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겠죠. 300명 이상의 의사를 이제 상담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 300이라는 수치가 적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왜냐면 적은데 전문가는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나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누군가가 차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차를 지금까지 30대를 보유한 거예요. 각 차마다 1년 이상씩 다 보유했고 동시에 몇 대씩 또 보유해본 사람이 있다고 칠게요. 그 사람 차 승차감, 연비, 고질병이 뭔지, 뭐 차의 특징 이런 것들을 다 잘 알 거예요. 근데 30대가 맞나 적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누군가는 다 분해했다가 조립을 다 해본 사람이에요. 분해하고 조립하고 만들기도 하고 또 문제가 있으면 고치기도 하고 이런 노하우를 갖고 있는 사람이랑 이 사람이랑은 이게 깊이가 많이 차이 나겠죠. 의사 300명을 알고 있는 분들도 드물어요. 300명이란 대화를 다 해서 난 찐친으로 300명이 있다. 극히 힘든 일이에요. 그거보다 더 힘든 얘기는 뭐냐면 300명의 재무 상태를 다 알고 있는 거는 존재할 수 없어요. 자산 상태를 다 알고 있으면서 이분들이 어느 정도 그 다음 단계에 뭘 나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그 나아가는 거에 대해서 멘토링을 지금 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없을 거예요. 불가능해요. 한 달에 얼마 벌고 있는지, 자산을 어떤 것들을 갖고 있는지, 처음에 뭘로 시작했는지, 지금 병원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병원 말고 어떤 것들을 같이 하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 과연 존재할까요? 저 말고는 없어요. 이거는 자명한 사실이에요. 제가 영상에서 그 얘기들을 다 깊게 하진 않고 있단 말이에요. 누군지 특정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얘기들까지는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하는 얘기 중에 문득문득 진짜 이 부분까지 안 해? 깊게 하네 라고 의사인 분들은 느끼실 거란 말이에요. 10명 얘기도 깊게 듣기 힘들 거예요. 물론 의사인 분들을 주로 만나는 분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얘기나 이분들이 어느 정도 걸러서 얘기하는 걸 듣는 분들은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그렇게 300명은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그런 얘기들을 다 알고 그분들이 다음 단계로 계속 올라가게 하는 역할까지 한다? 그건 없죠. 저도 유튜브 의사에 관련된 이런 영상들 많이 보지만 제가 알고 있는 정도까지 얘기하는 경우는 본 적 없어요. 저희한테 오시는 분들은 거의 다 여건이 강남 빌딩을 살려고 하는 여건을 어느 정도 갖춘 분이거나 이미 갖춘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분들을 기반으로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제가 카페에 써놓은 의사의 500억 강남 빌딩 마스터 플랜 보면 압니다. 기분이 나쁠 수도 있어요. 나는 이쪽이 아직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 이건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답답했던 거가 여기에 나와 있구나. 나 정말 궁금했는데 정말 누구한테 물어보고 싶은데 누구를 찾아가서 만나서 내가 진짜 밥이라도 사면서 들어보고 싶은 내용이 여기 다 있었구나. 이게 정말 맞구나 라는 거 왜 그런지 이유가 뭔지 사례까지 다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다 알려주시면 어떡해요? 너무 쉽게. 그걸 보시면 로드맵 때문에 저를 찾아오고 싶은 분들은 안 찾아오셔도 그걸 통해서 로드맵을 세우게 되실 거예요. 공익적인? 기본편에 이렇게 막 읽어보면은 심화편 얘기가 한 번씩 나오잖아요. 이거는 어느 정도까지 쓰셨는지. 지금 심화편은 목차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요새 엄청 바쁘거든요. 저희가 홈페이지를 지금 만들고 있기도 하고 연구부동산 연구소 카페를 또 리뉴얼하고 있기도 하고 정보집을 그것만 쓰는 게 아니라 지금 뭐 한 3개 정도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엄청 바빠요.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늘 하는 유튜브 촬영하는 것도 매주 하고 있고 그리고 임장 가는 것도 당연히 하고 뿐만 아니라 상담도 계속 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 기본적으로 하면서 이 3가지 것들을 새로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빠르게 열심히 노력해서 쓰고 있습니다. 네. 심화편은 저희 유튜브 멤버십에 1단계인 분들에게 무료로 오픈을 해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멤버십인 분들도 지금 3단계로 나뉘어져 있는데 1단계인 분들은 의사의 200억 강남 빌딩 마스터 플랜의 심화편, 2단계는 사람을 움직이는 마케팅, 그리고 3단계는 사업가의 흔들리지 않는 원칙. 이 책들 중에 지금 사업가의 흔들리지 않는 원칙은 거의 다 써가고 있고 요거는 목차를 쓰고 있고 두 번째 거는 수정을 한 6번째까지는 했는데 마지막 다듬기를 한번 또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머릿속에 지금 아주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있어서요. 요거는 지금 목차 정도를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심화편에 어떤 내용이 담길 건지 조금 맛보기로 조금 얘기를 해주시면. 기본 편에는 어떻게 보면 로드맵에 대한 내용들이고 여기에는 실질적인 내용들이 좀 더 담길 예정이에요. 그래서 기본 편을 보시고 조금 실질적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아니면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거에 대한 내용들이 여기 담길 거니까요. 나중에 이 목차는 연구병 부동산 연구소 카페에서 제가 오픈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궁금하신 분은 일단 그 목차부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의사의 200억 강남 빌딩 마스터 플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는데요. 꼭 의사뿐만 아니라도 강남에 200억 정도 되는 건물을 갖고 싶은 분들에게는 또 도움이 되는 내용이 될 겁니다. 뭐 여기저기서 듣는 내용이랑은 뭐 차원이 다르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